세계 전투기 개발 산업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소개된 한국의 KF-X와 중국의 전투기 J120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한국의 KF-X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중국의 제1-2번 실전 배치가 진행 중에 있고 한국의 KF-X는 아직 개발 중이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추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기부터 보자면 더럽게 크릅니다. 다급함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상으로는 파급화가 길은 길지만 J20이 두껍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도 땅이 넓어 방공망이 넓다 보니 당연히 작전 반경 등을 고려하면 기체가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KF-X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큰 걸 알 수가 있고 F-15보다도 크죠. 다만 기체가 크긴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엔진을 제대로 개발했는지가 미지수입니다. 시제기는 러시아제 엔진을 장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양산기들은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엔진은 짝퉁 엔진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애초에 중국의 제20 개발을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군요. 현재 미국 극동에 배치된 F-35에 대항하기 위해 서둘러 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재원은 네이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측면과 결과가 나오겠죠. 제2215세대 대형 전폭격기하면 KF-X는 4-8세대 중형 전투기다. 그런데 KF-X는 4-5세대이므로 J120은 5세대가 아니다. 5세대급에 넣으려면 레이가 항전공대공 유도탄에서 최신 최강 수준이 돼야 하고 사이즈로 봤을 때 절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무식한 사이즈 때문에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인도나 동남아 지역 손봐주기 위한 폭격기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나중에 배치하는 공군 기지가 어디인지 보면 J-20의 주용도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굳이 KT-X의 스텔스 소재와 도료의 신뢰성 이야기를 한 것은 제2의 가장 큰 약점은 비싸고 운용하기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중국의 운용에서 미국이 고생한 절차를 그대로 따르리라고 봅니다. 자연환경도 중국의 편이 아니고 우리 측의 KF-X는 스텔스 성능이 있어야 하지만 그게 최강의 스텔스기가 아니라 스텔스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선 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확정되면서 수출 전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비에만 8조 5천억 원을 쏟아부어 투자하는 만큼 회수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군사 전문가들은 항공산업은 천문학적 연구개발비에 비해 고객이 국가나 소수의 항공사로 한정되고 대규모 투자비를 회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2X는 하급 미들급 노급 등으로 구분되는 공군 전투기 중 미들급에 해당한다. 카이는 미국의 최첨단 F-35 스텔스기와 같은 하이급이 아닌 120대 규모의 미들급 국산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F-16은 2020년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이 그림대로만 된다면 5조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산업 파급 19조에서 23조 원 기술 파급 40조 7천억 원 고용 창출 3만에서 9만 명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카이는 추정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딜그룹도 KF-X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감을 발행하는 영국 제인스사는 세계 미들급 전투기의 수출 시장 규모를 9개국 최대 500여 대로 분석했다. 양산되는 개인의 픽셀을 수출 시장에 내놓는다면 우리보다 앞서 개발 중인 중국의 J120이나 인도의 앵커 전투기 등이 경쟁 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투기보다 낮은 단가와 운용 유지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수출 전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2년에 실시한 KTX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출 가능성이 희박하며 산업기술 파급 효과가 낮아 신규 개발 대신 기존 전투기의 개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언론이 평가한 중 전투기는 현대화됐지만 엔진 성능 글쎄. 중국 인민해방군이 4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을 실전 배치한 뒤 중국과 미국 언론이 엇갈린 분석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제120의 전반적인 전투력이 향상됐다고 보도했었다. 중국의 방위 계획에 따르면 제120은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미국 공군 함대의 공중 연료 교체 탱크나 조기 경보기 지휘권을 위협할 수 있다. 미일 동맹이 정확한 아시아 태평양 공군력도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제1이 전투기. 그러나 미국 CNN 방송은 11일 중국의 제120은 미국의 F-20이나 F-35에 대응하는 전투기로 공중전과 지상 공격을 모두 목표로. 하지만 중국의 전망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군력의 판도까지 바꾸기에는 무리이며 중국의 제2210월 F-35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골드페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CNN 방송의 제1은 미국이 1980년대 F-117에 전투기에 사용한 기술을 도입했다면서 이는 더 이상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고까지 호평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이 제215는 러시아의 수-33을, 제120은 미국의 F-35를 뺏겼지만 2015년 육상시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투기 엔진 성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민해방군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최소 6건의 전투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12명이 사망한 지난달 29일 구이저우성 군용기 추락사고 등의 원인은 시진핑 주석이 군의 현대화를 과도하게 밀어붙인 탓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군을 강조하지만 중국군의 대규모 실전 경험은 1979년 베트남전 참전이 마지막이다. 중국의 1년 방위비 예산은 21만 50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지만 세계 2위인 미국의 85만 46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중 스텔스 전투기 젠 20 가격은 미 F-35의 30% 성능은 최첨단. 중국이 지난달 처음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의 가격이 경쟁 기종인 미국 F-35의 30%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방공망 대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F-35가 너무 비싸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평가여서 주목된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 가격이 비슷한 성능을 갖춘 미국산 무기의 20에서 30% 수준이라고 중국 군사 전문가 5,000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SCMP는 제-20 전투기가 단가 1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미 F-22 전투기에 상응한다며 정부의 공식을 이용하면 제120의 가격이 3천만에서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용 문제를 빌미로 사마단지를 걸고 나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가격의 30% 수준이다. F-35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3종의 F-35 가운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 F-35A는 엔진을 제외하고 9,1,800만 달러에 계약됐다. 중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제220은 2011년 1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주하이 에어쇼 차이나에서 첫 공개 비행을 했다. 당시 제220의 공개 비행을 본 뒤 일부에서는 제221 F-35의 기술과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SCMP는 제120이 아시아 지역 내 거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해 지역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국제군사 전문 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항공 전문가 벤 무어는
제21 체인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중국군의 작전 타격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0월 1일 중국 국경절 70주년을 앞두고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 연습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들이 대거선을 보였습니다. 인민일보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중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젠-25대와 헬리콥터 여러 대가 건국 7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70의 형상을 이뤄 비행했으며 대형 수송기와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CCTV는 이번 열병식과 건국 70주년 경축 행사 연습 등에 참여한 인원이 3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열병식이 중국의 핵전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